예, 교재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구분 격리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2016년도부터 우리 개정세법에서도 살펴봤지만 법인의 업무 승용차,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 용도로 사용한 후 관련 비용을 송금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비용을 송금 불사림하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자,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지출 또는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내용 잠깐 살펴보면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범위입니다. 적용 대상 업무용 승용차,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승용차를 제외한 업무용 승용차, 일반 회사에 타고 다니는 승용차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승용차는 물론 SUV, RV, CUV 차량 포함되고요.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 트럭 등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적용 제외 승용차 범위에서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관련되는 업종인데 우리 교재 102페이지에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그 다음에 경비업법에 따른 기계 경비 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런 유사 업종과 이제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이런 승용차들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업무에 사용한 종업원 소유 차량의 적용 제외 부분입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업무용 승용차는 해당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속하거나 시설 대여업자 또는 이외의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종업원 소유 차량을 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종업원 소유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경비들을 일반 전표에 입력할 때 또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할 때 그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입력을 해야 추후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세무 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2페이지 세무사랑 프로의 운용 방법이라고 해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송금 불산입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 순서에 따라서 적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업무용 승용차 비용 계정 과목을 좀 세분화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선택 사항이긴 한데요.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과 아닌 비용을 구분 기장해야 됩니다. 구분 기장하기 위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계정을 선택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보시면 컨트롤 F4 업무용 차 일괄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눌러보게 되면 자, 차량 유지비와 관련되는 차량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들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로 들어가겠죠. 임차료는 리스료 관련되는 부분일 겁니다. 렌트료나 리스료, 수선비, 자동차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 보험과 관련되는 거고요. 차량 유지비, 유류대 통행료 관련되는 부분 모든 게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요 계정 과목을 그대로 쓴다면 모두 해당되는 부분들을 선택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눌러보게 되면 작업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면서 자, 820번을 보면 820번이 수선비입니다. 자, 수선비 계정을 보게 되면 계정 과목 오른쪽에 보면 계정 사용 여부에 업무용 차 여부에 1로 표시가 됩니다. 1로 표시된다는 얘기는 업무용 차와 관련되는 계정이다라고 표시를 해주신 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정을 표시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1월 31일 날 차량 수선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이 되었다라고 보면 차량 수선비가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수선비 10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었다라고 하면 업무용 차량 정보 관련해서 업무용 차량과 비용 구분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근데 수선비 계정이 실질적으로 업무용 차량과 관련되는 수선비도 있지만 그 외의 수선비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설정된 계정들은 관련되는 계정 과목을 입력과 동시에 업무용 차량 정보를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는 팝업 창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은 편법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방법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103페이지에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관련 비용 계정을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별도로 계정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860번에 제가 이미 등록을 했는데요. 업무용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업무용 차 여부에 업무용 차다라고 했고요. 이때 새로운 계정 과목을 등록을 하실 때에는 표준재무제표에 등록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표준재무제표에 F2번 코드 도움을 통해 갖고 찾아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93번에 보시면 차량 유지비와 관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선택해서 표준재무제표와 연결시켜주고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60번을.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수선비 계정을 사용할 때는 업무 차량과 상관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고, 업무 차량과 관련되는 모든 경비는 860번 계정으로 묶어서 회계 처리하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860번 계정을 제가 별도로 만들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용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계정을 사용해서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 보시면 자 860번으로 유류대를 1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다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860번 유류대 1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10만원 지출했다라고 하면 업무용 차량 정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업무용 차량 F2를 눌러보시면 차량 넘버별로 차량 번호별로 등록된 차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미리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미리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관련되는 내용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계정 과목 회계 처리하는 부분을 잠깐 보시면 자 업무용 승용차 선택하고 비용 구분에서 유류비부터 임차료까지 선택해서 회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용 차량 유지비와 기타 경비는 구분해서 관리하시는 게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4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송금 불산입 특례 규정이 업무용 승용차별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업무용 승용차 정보를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 정보를 보면 차량 번호, 차종, 임차 여부, 임차 기간, 보험 기간 여부, 가입 여부, 운행 기록부 사용 여부, 출퇴근 사용 여부, 자택 근무지 주소와 출퇴근 거리 이런 필요 정보들을 등록을 해야 되고요. 관련되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량 번호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 그 다음에 임차 여부, 임차 기간은 렌트 또는 리스 계약 사본,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는 보험 정권,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의 업무용 승용차는 기초정보관리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는 차량 번호, 차종을 선택해서 전부 다 등록을 하시고요. 등록을 하시고 차량 상세 등록 내용에 보면 고정자산 계정과목명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정자산 계정과목명은 차량은 차량 운반구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차량 운반구로 등록하고요. 고정자산 코드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 F2나 말풍선을 눌러보게 되면 고정자산 등록에 되어 있는 차량의
종류가 나타납니다. 그 고정자산 등록과 연결되는 차량의 내용과 연결시켜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자산들, 차량 운반구가 이렇게 3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3개가 등록되어 있는 그 내용과 업무용 승용차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고정자산 등록과 연결시키는 이유는 감가상각비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경비는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부분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죠.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무용 승용차를 고정자산과 등록시키고요. 그 다음에 취득일자, 경비 구분, 그 다음에 임차 차량인 경우에는 임차 기간, 보험 가입 여부, 자택 주소, 출퇴근, 거리까지 차량별로 전체 다 관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과 관련해서 운행 기록 사용 여부는 여로 표시한 경우와 부로 표시한 경우에는, 부로 표시된 경우에는 세무조정은 운행일지 없는 걸로 봐서 업무 사용 여부를 판단하게 될 거고요. 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행 사용 기록 여부에 따라서 비용 송금 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5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비용의 전표 입력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범위는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송금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해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비용을 입력할 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용을 입력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가 새롭게 설정했던 업무용 차량 유지비에다가 경비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10만원, 예를 들어서 유류대 10만원이다 라고 하면 업무용 차량 정보 해서 업무용 차량, 자, 둘둘둘둘이다 라고 하면 2번 차 선택하시고요. 비용은 유류대면 유류대, 보험료, 임차료 여러 가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일이 구분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서 등록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등록한 정보들을 요약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우리 교재 106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이라고 해서 일반 전표 또는 매입 매출 전표에 반영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에서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회계관리의 장부관리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자, 이 표에서 자, 1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차량에 대해서 업무용 차량 비용 사용한 부분 보면 유류대 460, 보험료 120, 수선비 800, 자동차세 65만원, 뭐 요렇게 1번 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차, 3번 차 각각 비용이 지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관리 비용 내역 쪽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조회를 해서 전체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 계정 과목별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정 과목을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통일을 시켜놨죠. 3번 계정 과목은 3번 차량은 822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관리 비용 합계. 관리 비용 합계 계정 과목별로 차량별로 금액들을 합계해 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작성해서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사용 여부는 업무 사용 여부는 업무용 사용 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운행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무 사용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작성해야 되고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업무 사용 금액을 송금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업무용 차량별로 운행 기록을 작성 비치해야 되고, 세무서에서 요구하면, 보여줄 것을 요구하면 즉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용 사용 거리는 제조, 판매 시설 등의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하고 있고, 108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가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하는데,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109페이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09페이지에 보시면 회계관리에 재무회계 쪽에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운행기록부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그랜저 승용차입니다. 그랜저 승용차에 대해서 일자별로 그러니까 사용 목적, 출발지, 도착지, 주행거리에서 그러니까 사용 한 부분에 대해서 쭉 주행거리를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행거리를 기록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는데, 이 내용을 우리 그러니까 세무사랑 프로에다가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엑셀로 작업한 내용을 세무사랑 프로에 업로드 통해서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F6 엑셀 업로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엑셀 포맷 자료를 내려받아서 작성하신 후에 자료를 그러니까 연동시켜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게 되면 업무 사용 비율이 하단 부분에서 자동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 400km, 업무 사용 거리 300 해서 75%의 업무 사용 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09페이지에 참고해 보면 업무 승용차 업무 사용 비율의 특례라고 해서, 이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가 4월 1일 날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는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업무 사용 비율은 4월 1일 이후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산되는 업무 사용 비율과 동일한 걸로 봅니다. 또 그러니까 3월 31일 이전에 업무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2016년 1월 1일부터 업무 사용 비율은 100%로 보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